여성을 주제로 한 몬스터 시리즈, 그리고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묵 초상화전인 맨스 포트레이츠 등 수묵으로 인물을 표현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영훈 작가. 동양화는 보수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수묵을 이용한 다양한 기법으로 인물화를 그리고 있는 신영훈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네, 아름다운 TV 갤러리 오늘은 젊고 잘생기신 신영훈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묵으로 인물을 그리는 작가 신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좀 무채색의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그림인가요, 혜영 씨? 네, 인물화 작업이죠. 인물화 네. 작업인데 신영훈 작가님은 인물화를 주로 하는 이제 젊은 작가 중에서는 드문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미술협회에서 서양 화가에 등록된 15,000여 명 중에서 40명에서 50명밖에 인물 화가가 없다고 해요. 그렇게밖에 네, 없나요? 그리고 콜렉터들도 인물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중견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인물화를 기피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작가분인데 수묵으로 인물화를 그리는 작가님이세요. 네. 사실 수묵화가 분들은 저도 많이 봤지만 수묵으로 인물화를 그리는 분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교수님, 맞나요? 수묵화만으로 이렇게 인물을 그리는 작가들 좀 비교적 드물죠. 왜냐하면 대단히 그리는 것이 좀 표현도 그렇고 어렵고 또 많은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의 모습을 담게 그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작가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네. 수묵화로 인물화를 그리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동안 수묵화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왔던 분야고요. 거기다 또 인물화 또한 제가 인물화 그리는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물화를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물화를 계속 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혹시 뭐 친구를 그려준다던가 네. 뭐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너무 이제 학교 가면은 공부하는 일보다는 그게 제 주업인 것처럼 항상 앉아서 친구들 그려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네, 사실 네. 그림을 전공했지만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 좀 그려줘봐. 그러니까요. 추상 하나만 그려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물화는 작가의 기량을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김연아 선수죠? 네. 김연아 선수 같은데 네, 좀 작업을 네. 해오셨어요. 특별히 김연아 선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보다가 네. 그냥 그때 밤에 이제 그 결승전을 보는데 은메달을 땄잖아요. 네. 발표가 나는데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네.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작업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인물화를 그릴 때 예. 사진을 찍어 오셔서 그리는 건지 아니면 그 순서가 궁금한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작품에 어울리는 대상을 물색을 해야겠죠. 아니면 네. 그 작품에 맞는 모델을 구하는 게 가장 먼저고 구하게 되면 그 모델과 만나서 인터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물론 유명인들을 봤을 때 유명인들을 그리는 일은 이제 우리가 모든 대중들이 그 이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접 안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스스로 좀 느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앉혀놓고 직접 앞에서 1대1로 그릴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최소한 많이 찍어서 굉장히 많이 찍어놓거든요. 그중에 찾아서 작품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작업이 과정에 있다는 게 조금 인상 깊은데 그럼 인터뷰를 하지 않은 상태와 한 상태가 좀 작품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인터뷰를 안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사진만 보고 그랬을 때는 그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더라도 그 사람과 안 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캐치를 하고 저 스스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제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갔을 때 그림이 네. 외형이 달라지는 또 것 제가 같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인물화 작업 말고 또 캐리커처가 있어요. 아. 또 그런 거랑 또 분리가 돼서 네.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김연아 선수를 어느 정도 그려오셨는데요. 네, 좀 작업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스튜디오에서 좀 네. 보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좀 흥미로운 것이 보통 작가들이 그냥 사진 보고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데 작가가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 같은 네. 것을 본인이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동양화의 아주 네.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향의 모습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진실성 이런 것을까지 같이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초상화 작가들과 좀 다르게 구별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이력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총 8회의 개인전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 초대전을 포함해서 4회 정도 개인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 작업이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뒤편에 보여지는 몬스터 시리즈인데요. 저희 뒤에 있는 작품이 제목이 몬스터라고요? 네, 몬스터 시리즈인데 두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아니 저는 이렇게 예쁜 여성을 이제 인물화를 그리셔서 네. 몬스터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되게 사랑스러운 이름일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거기에는 여신 시리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몬스터 시리즈가 들어볼까요? 어떻게 탄생됐는지 작가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왜 몬스터예요? 이렇게 예쁜데. 이게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있는데 제가 그 당시 2009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참 작업을 하면서 작업이 안 돼서 이제 슬럼프라고 하죠. 그래서 한참 작업실에서 그때 여름이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 작업실은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덥기도 하고 해서 작업도 안 되고 해서 낮에 그 작업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친구를 제가 이렇게 한동안 막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문득 꿈에 나타나서 근데 그 당시 꿈 안에서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꿈에서 깨고 나니까 이게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순간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를 작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때 에스키스를 바로 떠서 작품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은 왜 몬스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꿈을 꿨을 때 네. 매우 좋았는데 일어났더니 꼭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꿈꿀 때 악몽 꾸거나 하잖아요. 괴물들 나타나서 그런 걸로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사귈 당시에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신용호 씨 차고 갔다는 얘기죠. 네, 아픈 기억을 남기고. 네. 맞나요? 네, 그런 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제목으로 짓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게 아니라 좀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또 젊은 작가, 또 신영훈 작가님께서는 네. 캐리커처 작업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이회수 작업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신가 봐요. 너무 유연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자, 이런 작업은 그럼 캐리커처는 계속해서 이제 해 오셨던 건지 아니면은 캐리커처만 좀 하셨을 때가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이 캐리커처 작업하기 전에 네. 이 몬스터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나 특히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캐리커처를 많이 이제 연필로 많이 그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그냥 연필로만 그리지 말고 그냥 모필로 해서 작업을 제대로 배짱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선은 해봤던 작업이었어요. 그러다가 갤러리랑 계기가 돼서
전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어지다가 이제 여러 점을 좀 만들게 됐죠. 네, 굉장히 많은 전시를 하셨어요. 네. 뭐, 캐리커처만으로요? 그쵸. 네, 이때 캐리커처 네, 전시였는데 2010년도에 더 네. 리더 전시, 그리고 인물 유원지, 그리고 어. 퍼니팝 아트라고. 네, 팝아트 작가들 그쵸. 국립도립미술관에서 네. 독특한 전시를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그 개인 브리핑하는 사진을 봤어요. 아.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제 뭐 동양화 수목으로 캐리커처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캐리커처 하면은 서양식 캐리커처가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놀이동산에 놀러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캐리커처 하다 보면은 굉장히 코도 크게 하고 네. 턱 크게 하고 우스꽝스럽게 네, 하죠. 굉장히 과장스럽게 하는 네.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외국 사람 경우에는 이목구비 자체가 굉장히 골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캐리커처가 어울려요. 어울리는데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얼굴 골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캐리커처가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과장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다가 수묵이라는 재료가 캐리커처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봤을 때 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리커처를 통한 뭐 인물화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몬스터 시리즈나 그러니까 다른 개인전을 통해서 인물화를 많이 그리셨는데요. 네. 그런 작업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었어요. 인물화 작업하면서요. 네, 뭐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이렇게 화를 내신다던가 아니면 그런 인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 본인 제가 네. 만약에 뭐 박진희 아나운서를 네.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얼굴을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얼굴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리더라도 안 닮았네. 이렇게 내가 안 예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릴 때는 아주 전설적인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실물보다 훨씬 더 이쁘게, 실물보다 훨씬 더 잘생기게 그리면은 결코 그 컴플레인이 없다는 거, 불만이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네.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제가 성격상 그림뿐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도 제가 네. 이렇게 립 서비스라고 하죠. 네. 없는 말을 잘 못해요. 그게 그림 그릴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립 서비스처럼 없는 거를 지어 그리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받아서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뢰받아서 그려드렸는데 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네. 뭐 좀 고쳐주거나 그렇게 하나요? 그러진 않고요. 네. 근데 거꾸로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안 주죠. 그림을 작품을 주지 않는다고요? 네, 계속 달라고 하는데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계속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찢어버려요, 이렇게. 어머. 못 달라 그러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 네. 역사상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계적인 아주 조각가인 그 로댕한테 네. 파리시에서 발자크 상을 조각을 해달라 그랬어요. 오. 그 아주 저 위대한 소설가인 네. 그 발자크의 상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로댕이 그냥 그 발자크의 상을 있는 그대로 다 해줬으면 좋은데 막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얼굴을 약간 찡그리고 외투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그 발자크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리시에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발자크냐고 해가지고서 결국 그 조각상을 세우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시청의 한 창고에다가 처박혀 놨었어요. 네.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서야 저거야말로 가장 발자크의 내면까지 다 옮겨놓은 그런 조각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몽파르나스에 이렇게 그 조각이 서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아마 그 초상화를 주문을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좀 잘생기게 그리면은 불만이 없는데 조금 더 나이 들게 그렸다든가 실제 나이 그대로 그렸다든가 했을 때는 당연히 싫은 거죠. 네, 저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작가님 뒤에 있는 네. 저분 누구신가요? 이분은 네. 제 친척 동생이 네. 아까 그 동양화 하셨다는 이모부 아들. 예, 그 친구도 원래는 동양화를 했었는데 네. 또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그 유명한 헤비메탈 밴드 디아블로라는 밴드의 보컬이에요, 동생이. 거기서 기타 치시는 기타리스트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동생 공연 보면서 너무 멋있으셔서 아, 저분 초상화를 그렸으면 참 멋지게 나오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초상화로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서 부탁을 드려서 만들게 됐어요. 네, 왠지- 2013년도에 네. 전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주제로 하게 됐는지 어, 보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13년도 아니고 올해 네. 초 1월 달에 전시를 했어요. 네. 아, 얼마 안 된. 네. 네, 좀 따끈따끈한 작품. 그러니까요. 2014년도 1월 달에 이제 전시를 하셨는데 네. 저분 말고 뭐 다른 어떤 분도 이제 많이 그리셨던 거잖아요. 네. 다 남자분이셨나요? 네, 그때 주제가 제가 그동안 보시다시피 다 여자 그림만 주로 그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 작품은 몬스터라는 작품 시리즈는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져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자꾸 자기 복제가 되는 것 같고 매너리즘에도 빠지는 것 같고 네. 자꾸 저도 모르게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회화의 기본인 그냥 구상의 기초로 돌아가서 정말 대상이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그거를 내가 정말 해석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그게 바로 초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작업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남성들로만 좀 네. 전시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럼 있었어요. 작가님의 초상화도 있었겠네요. 아 근데 네. 그게 제일 힘든 처음이었어요. 자화상을 네. 그려본 게. 자화상을 기피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었죠.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얼굴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저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처음이셨어요? 네, 처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면서도 굉장히 노력했어요, 사실은. 아, 멋있게 그리면 안 돼, 잘생기게 그리면 안 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미화해서 그렸냐. 이렇게 네. 해서 또 했는데. 그리고 또 신영원 작가님이 네. 인물 수목만 하시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동화 일러스트 작업이나 영화 포스터 작업 등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동화라 네. 좀 안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극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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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사극도 있고 이렇게 네. 어린 동화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좀 순수한 면이 많아서 네. 그런 게 좀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기자기 네. 하던데요.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또 OCN의 네. 메디컬 기방 영화관이라 그래서 굉장히 야한 19금이에요. 네. 춘화를 네. 그리셨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재밌게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원하셨던 일인가요? 네. 아, 너무 반갑게 그 일을 했고요. 제가 네. 너무 즐거운 작업 시간이었는데 네. 근데 뭐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에 관련된 일을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아. 근데 시스템도 이해를 했어야 됐고 네. 대본도 반드시 했어야 되니까 그게 좀 말씀도 해주신 것처럼 네. 19금 작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방송에 좀 힘든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뭐 초상화이다 보니까 저런 초상화를 자기가 어떤 컬렉터가 사고 싶을 때 자기가 얼굴이 아닌데 집에서 사다 놓는 것을 되게 추저할 것인데 네. 그런 점에서 뭐 작품이 그렇게 잘 뭐 팔린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좀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든가 그런 갈등 같은 것은 없나요? 어떠세요? 저도 뭐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해보긴 했어요. 네. 워낙 이제 그 시류 자체가 현대미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저도 항상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 작업을 계속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너무 이제 아트페어 기준으로 미술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하고 싶어서 정말 그림이 안 팔리는 작가들은 판매를 안 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은 뒤에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고생인 거를 제가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업 같은 것을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 같은 건 없나요? 어떠세요? 절박함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생계형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다행히 그래도 그림과 관련된 부업들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러스트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그건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죠. 그럼 작가로서 이런 인물화를 표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영호 씨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이상향을 둘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인물 그리는 것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인물 작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게 컬렉터들 사이에서 판매는 안 되더라도 공감하기 가장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 네. 봤을 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인물화 작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혹시 다른 소재는 네. 생각 안 하시나요? 다른 소재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많이 하기도 해봤고요. 네. 저도 실색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그려도 봤는데 그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 성격에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림하고 뭐 하고 싶은 그림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림을 구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색화 그리는 작가들을 제가 작업실에서 그리는 거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맨날 며칠 고생을 하면서 그려요. 근데 나는 정말 내 성격이 안 맞겠구나. 저거는 큰일 나겠다.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우리 신영훈 작가님 혹시 뭐 가까운 뭐 시일 내에 전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수목만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작업은 제가 1월 달에 했던 이 초상화 전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선 당분간 조금 다른 작업을 구상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한 봄쯤에 개인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단지 수목은 계속 유지는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되게 유니크해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작업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의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영훈 작가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제 소감 짧게 들어보고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오늘 우선은 좋은 기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림을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 좀 동양화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기본을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전시를 하게 되면 그 그림들이 밑에 제 후배들도 그렇고 더 밑에 후배들도 그렇고 전시를 그림을 보여주는 게 공부거든요. 다들 그게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학생들이 더 본받을 수 있는 밑에서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작가가 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죠. 네. 자, 저희는요, 오늘 이렇게 꾸준히 또 끈질기게 굳건하게 자기 분야를 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네. 아니, 저도 그랬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도 오늘 감명 받으셨죠? 네, 사실은 저는 그 반은 감명이고, 이렇게 인물화를 드문 한국 화단에서 그 집요하게 추구해 나갈 작가였던 정신세계가 참 감동스럽고 또 하나는 참 이런 것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그 우려와 동시에 한국의 어떤 독창적인 수묵으로서의 어떤 초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신영훈 작가님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